첫 번째 경기 아스날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레스터 원정에서 승리하며 선두인 리버풀과의 격차를 좁혔다. 상대의 거친 수비에 고전하며 전반 무득점에 그쳤는데 후반 교체로 들어온 스페인 국대 미드필더 메리노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제수스와 부카요, 사카 등 기존 부상자에 이어 하베르츠와 마티넬리까지 공격 자원만 4명이 빠진 상황이기에 더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 웨스트햄은 2시즌 전 유럽 대항전 우승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잔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플럼을 잡으며 분위기 반등을 노렸지만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다. 보인이 돌아와 최전방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안토니오와 필크루그, 서머빌 등 핵심 로테이션 공격수 3명이 결장 중이다. 이 경기는 강팀을 상대하기에 지키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접전을 본다. 아스날은 주축 공격수 4명의 이탈 속에도 메리노와 웨데고르, 데클란 라이스 등 강력한 중원이 공격 작업을 이끌 수 있다. 홈에 2점도 있는 경기다. 그러나 수책과 파케타, 알바레즈와 워드프라우스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웨스트햄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스털링과 트로사르 외에 확실한 공격 자원이 없는 아스날 상대로 웨스트햄이 중요한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울버햄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리버풀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었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4셈을 제압하며 5위로 올라갔다. 첼시와 맨시티 등이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챔스권 순위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번 시즌 최고의 2선 공격수인 클로이베르트가 팀을 워낙 잘 이끌고 있기에 업앤다운 없이 계속 질주 중이다. 오우타와라와 세메뉴 등 돌파가 좋은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고 크리스티는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고 있다. 울버햄튼은 리버풀 원정에서 선전했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그래도 아스날전을 시작으로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으로 이제 잔류권 안착을 위한 결과를 노린다. 황희찬이 부상을 당하며 2주 정도 빠졌고 주전 스트라이커인 라르센의 결장이 있지만 쿠냐를 중심으로 사라비아와 게데스가 공격을 이끌고 있고 주안 고메스의 중원 경기력이 확실하게 올라왔다. 본머스의 승리를 본다. 울버햄튼도 최근 경기력이 나아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원정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팀을 상대하기에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클로이베르트를 중심으로 11개의 세메뉴가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크리스티의 중원 가담이 있을 본머스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풀럼은 연승에 성공하며 8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맨유에 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뉴캐슬과 노팅엄 등 상위권 팀들을 연파했다. 커리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어비를 비롯해 스미스로우와 트라오레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히메네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고 카스타뉴가 오버래핑으로 상대 측면을 허물었다. 팰리스는 홈 연패와 달리 웨스트햄과 맨유 등을 상대로 원정 3연승을 기록하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다. 그러나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삼은 팀이기에 지금의 순위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마테타가 최전방에서 좋은 피지컬로 상대 수비와 경합하며 2선으로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자신의 득점도 만들었고 9회의 수비 라인 지위도 안정적이게 이제 더 높은 순위를 노린다. 접전을 본다. 이어비와 히메네스, 트라오레의 3톱을 가동할 풀럼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베르게와 루키치 등 점유율 우위를 가져갈 중원 조합도 있다. 그러나 구에이와 라쿠르아 등이 상대 공격수의 침투를 경기 내내 안정적으로 저지할 것이고 레르마가 중원에서 힘겨루기를 할 팰리스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입스위치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입스위치는 빌라 원정에서 차선의 결과를 얻었다. 리암 델랍의 골로 승점 3점을 노렸는데 1점을 따냈다. 그러나 팀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튀앙제부가 퇴장당했기에 이번 홈 경기에 빠지는 악재가 생겼다. 다라오세이가 수비 라인을 지휘해야 하는데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래도 홈에 2점이 있고 토트넘 상대로는 전반기에 좋은 경기를 했기에 시즌 수입을 노린다. 토트넘은 매우 중요한 경기였던 맨유전에서 전반 초반 터진 메디슨의 골로 승리하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포스테코글루의 거치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었기에 승리가 간절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고 이제 연승 도전에 나선다. 수비진의 주리탈로 인해 팀이 영입한 케빈 단소가 센터백으로 나서 베테랑 벤 데이비스와 함께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고 마티스텔이 솔랑케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입스위치가 전반기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한 건 사실이다. 또 토트넘은 부상자로 인한 전력 누수가 크다. 그러나 맨유전 승리로 반등에 성공했고 테레가세 효과가 큰 토트넘이기에 홈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메디슨과 파페사르가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손흥민과 테리 헐거운 홈팀 수비를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 원정팀이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사우샘프턴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셈은 승격 동기인 입스위치 원정을 승리하며
최하위 탈출의 신호탄을 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본머스에 패했고 잔류권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술레마나가 선발 공격수로 출전해 골을 터뜨렸지만 후속골이 나오지 않았다. 하위권 탈출을 위해 이적 시장에서 여러 선수를 선수단에 더하긴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다. 브라이튼은 최근 분위기를 반등시켰다. FA컵과 리그를 통해 연달아 상대한 첼시 상대로 2승을 따내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이제 유럽 대항전 출전 순위권 진입을 노린다. 원톱 스트라이커인 월백의 득점이 터지지 않았지만 미토마와 민테, 루터와 아딩그라 등 능력 있는 이선 공격수들이 팀의 공격을 잘 이끌었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본다. 4셈은 승점 9점으로 압도적인 최하위 팀이다. 때문에 쉽지 않은 팀 상대로도 소극적인 운영에 의한 버티기를 할 수 없다. 아리보와 페르난데스 등이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공격에 가담할 텐데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 숫자가 부족할 것이다. 민테와 미토마가 빠른 발로 홈팀의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고 루터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브라이튼이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라요 바이카노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요는 지난 라운드에서 바르샤에 패하며 최근 이어진 연승 행진이 끝났다. 그러나 리그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팀 상대로도 경기의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았고 90분간 상대의 맹공을 한 골로 막아냈다. 현 시점 라리가에서 가장 수비가 안정적인 팀인데 파테시스의 보호 아래 르젠과 무민이 골키퍼 앞을 잘 막아내고 있다. 이 경기는 홈이기에 팔라존과 엠바바 등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 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아레알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의 무패를 기록하며 4위인 빌바오를 추격 중이다. 지난 라운드에서 발렌시아 상대로 아쉬운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 23시즌의 부진을 씻어내기에는 충분한 순위다. 리그 10골을 기록 중인 페레즈를 비롯해 피노와 바에나 등이 활발한 침투로 기회를 만들고 있고 포이스가 중심을 잡는 수비도 탄탄하다. 접전을 본다. 라요는 강력한 수비 중심의 안정적인 홈 경기력으로 홈 무패를 최근 이어가고 있다. 상대의 중원과 겨로 밀리지 않을 파테시스와 건바우 등의 존재감도 크다. 그러나 파레오와 코메사나가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하며 수비 라인을 보호할 비아레알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긴 어렵다.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